있어서는 단점을 보충하거나 장점을 만들어내거나 그 똑같은 맥락이죠. 정의의 칼날 투기장에서요. 아, 그게 자기 핸드나 덱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통은 들고 가는데 들고 갔다가 상대가 막 스트레이트로 하수 내면은 필드 쫙 밀려버리고 그냥 영웅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턴이라든지 후턴은 조금 더 여유있게 내죠. 심지어 후턴도 동전 정카라고 내가 3코 하면 필드 따라가겠지. 보통은 따라가는데 못 따라갈 때는 진짜 끝까지 필드 밀리고 약간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들고 가는 편이고 그 덱의 유형이라든지 자기 나머지 핸드랑 조금 다르다는 거지. 어, 일단 만화 커브도 이제 조금 보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해적 도적의 특징은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그 돈양 같은 거랑 조금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코가 좀 심심하니까 늑대 기술을 넣어주셨고 요게 막 최종 테크가 7사수인데 이거 뭐 어떻게 이겨요? 일단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최종 테크 하수가 7사인 만큼 최대한 빠르게 킬각을 잡겠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질문자분은 패가 빠르게 마르는 문제와 킬각이 잘 안 잡히는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코스트 카드들도 많은데 코스트 비례 교환 효율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는 뭐 투기장이랑 똑같이 간주됩니다. 핸드가 빠르게 마르는 거고 핸드가 빠르게 마를 거면은 여기서 항상 중시되는 게 핸드가 빠르게 마르면 게임에서 지는 게 아니라 상대 영웅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핸드가 마르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임이 아니고 핸드를 빠르게 막 10장 이제 핸드 터지게끔 드로우하는 게임도 아니고 일단 목적 자체는 투기장이나 컨스나 상대 영웅을 죽이면 내가 이겨요. 아무튼 그러니까 핸드가 빠르게 마른다고 해서 무조건 망대기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양을 아무도 안 하겠죠. 돈양을 아무도 안 하겠고 그걸 뭐 속사 전에도 사실 돈양은 있었어요. 속사 때문에 돈양이 뭐 더 강세가 된 건 맞지만은 그러니까 핸드가 빠르게 마르는 문제도 첫 번째 문제는 아니고 내가 그냥 영웅을 패가지고 죽일 수만 있다면은 그 덱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덱은 영웅을 죽이기도 사실 조금 힘든 점들이 있어요. 일단 이 코스트 하수진만 봐도 돌진이 하나도 없지. 돌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확정 딜을 넣어줄 수가 있는가 그게 문제고 도적의 역량은 또 사실 컨스 기준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되게 우수한 역능인데도 이 코스트를 사용되기 때문에 요 지금 8장이나 되는 이 코스트 하수랑 나가는 타이밍이 다 꼬여버립니다. 아 8장이 아니구나 10장이나 되는 이 코스트 하수랑 나갈 타이밍이 다 꼬여요. 동전이 있어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동전 2코 뭐 영능 혹은 2코 또 하나 내도 3턴에 또 이거 하나거든.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늑대 기수는 필드를 완전히 포기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필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약하고 결국 늑대 기수가 딱 나왔을 때 정리를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직공을 하면서 상대한테 계속 압박 이거 뭐 죽이려고 화작 써도 이 코스트고 그러면서 나는 또 계속 내 턴을 갖는 건데 상대는 정리하게끔 하고 나는 계속 직공을 하는 건데 문제는 4턴에 또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공포의 적은 뭐 어차피 무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고 뾰족할 기름도 4턴에 쓰는 카드는 아니죠. 이거 투기장에서도 내가 이거 마나커브 4코에서 빼라고 하잖아. 이것도 4턴에 쓰려고 넣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암검 둘에 암살 하나 뱃사람 둘인데 결국 이게 커브를 잘못 구성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2코가 너무 많고 그렇긴 하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카드들 간의 궁합을 약간 잘못 고려하신 거야. 구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암살의 경우도 상대 고코스트 하수 하나 잡겠다라고 넣은 것 같은데 이 덱은 어차피 필드 싸움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5턴이면은 이미 상대 명치 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도적이 5턴에 내가 명치 맞고 있으면은 그건 그냥 100% 지는 거고 그러니까 암살보다는 차라리 올빼미나 혼절이 낫겠죠. 가령 암살은 누군가를 하나를 딱 잡아낼 수 있지만 내가 5코스트나 쓰는 건데 누군가를 딱 잡아내면서 내가 필드를 역전할 만한 필드 영향력이 있는 하수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5코도 너무 겹쳐요 뱃사람들. 그래서 이제 해적 도적 덱을 그러면은 어떤 유형을 바꿀 수 있는가. 일단 이 덱에서 제일 문제점은 젊은 양조사. 지금 어차피 고블린 자동 이발가 생으로 나가도 양조사랑 같은 값이고, 양조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도 뭐 한포가 있을 때 양조를 또 내서 해적을 가져갔다가 다시 내고, 갑판원이면 또 돌진을 하고 한포가 2점을 쏘고, 뭐 아니면 늑대 기술을 재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현실 가능성이 적은 거고, 그 실질적으로 코스트 비례해서 얻는 내가 혜택이 적습니다. 오히려 이거가 2턴에 그냥 뭐 처음 원리건에서 보통 갈아줄 것 같지만은 2턴에 아무튼 들어오면 그냥 코스트가 다 겹쳐버리죠. 자동 이발기가 그냥 두 개씩 더 있는 거예요. 무기 안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발기를 재활용한다고 해도 코스트가 또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두 장을 다 빼셔야 돼요. 지금 이 덱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강요는 안 들려고 노력하는데 이 덱에서는 유형에서는 관계가 없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어 3코 문제는 많이 해결을 하셔야 돼. 1코에 갑판원이 나가던 쉬던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어떤 덱이든 1코에 항상 잡게끔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니 흑마를 제외하고는 1코에 항상 하수가 나갈 수 있게끔 구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도인양의 경우도 1코에 하수를 얼마인지 못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코, 2코 이렇게 넘어가는 거 좋은데 1코에 내던 못 내던, 그리고 2코에는 보통 하나 나가겠죠. 문제는 3코에 늑대기수 한 장이면 이게 딱 들어와야 되는 거고, 들어와도 사실 내가 갈아줄 것 같아 멀리건에서. 이거 초반에 쓰자니 너무 코스트 비례 그 필드 영향력이 적습니다. 도인양은 진짜 빠르게 상대를 패고, 약간 모자라도 영능을 더해주면 상대를 죽일 수가 있는데, 도적의 경우는 지금 늑대 기수로 어떠한 이득을 보기가 힘들고, 또 이런 유형에서 3코는 엄청 중요해요 지금. 2코에 한 포 내려놨으면은 3코에 또 뭔가를 충원해야지 내가 빠르게 필드를 선점한 이점이 있겠죠. 그 투기장처럼 도적이 주문 도적 유형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기본 정석적인 유형이 아닌 이런 한수인들을 활용하는 도적이라면은 필드를 선점은 주문 도적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인 도적의 필드 선점은 주문 도적보다 진짜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 무조건 더 잘해요. 문제는 필드를 선점해서 어쩔 거냐가 문제지. 투기장은 그게 필드를 선점하면은 상대가 이상한 카드들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필드 계속 잡고 도적이 결국 이기는데, 컨스는 그냥 전사가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하나만 들어도 내 거 두 개씩 끊겨 나가고, 끊겨 나가면서 사냥꾼처럼 노움이랑 막 늑대 기수랑 오염된 놈이랑 늑대 기수랑 막 미치광이 과학자랑 거기에 또 무기라든지 그렇게 계속 팰 수 있으면은 전사가 도끼로 정리해도 전사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도적은 그게 좀 안 된다는 거죠. 영웅 특성상. 그러니까 그럴 거면 사냥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3턴까지는 적어도 필드 영향력을 중시를 해야 돼요. 4턴의 공포 해적 둘은 뭐 해적덱이니까 필수고, 암검은 하나만 줄일게요. 이거를 결국 확률 올리는 차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그로 주술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경우엔 두 메모를 두 장씩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킬각과 정말로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암검의 데미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검을 두 장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게임을 길게 볼 필요가 없는 덱입니다. 그다음에 암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암살을 컨스에서 도적이 사용할 거라면은 굉장히 미드레인지나 빅덱으로 구성하셔야 돼. 가령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그리고 저것보다 더 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7코 이렇게 넘어가고 8코 넘어가고 이런 거나 9코의 네파리안 같은 거. 알렉스트라자를 쓸 거면 이제 용한 거에는 사실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선보인 적이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결국 카드를 다 뽑아도 내가 이길 수 있게끔 덱을 만들고 서로 카드를 다 뽑아도 그럴 때 상대 하수를 하나 잡아주겠다. 그런 유형이라면 암살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의 유형은 최대한 빨리 킬각을 보고자,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내가 필드 선점한 거에 이점을 보고자 하는 덱이라서 암살은 거의 가치가 없어요. 올빼미 같은 거 넣는 걸 추천드리고, 노련한 뱃사람도 너무 고코스트인데 돌진도 없기 때문에 중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나사처럼 한 장 이하로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땜장이에 대해서 좀 일단은 생략하고, 요거랑 요거는 한 장, 외눈박이 사기꾼은 한 장 이하로 줄여주세요. 이거를 절대 쓸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요거를 두 장을 써버리면은 약간 투기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간식용 좀비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초반에 나가고 뭐 은신 한 번만 해도 8점을 넣는 경우도 있어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투기장이랑 좀 다르다 보니까 컨스여서 충분히 있습니다. 해적덱이라면은. 두 장을 넣어버리면은 얘가 돌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 이발기처럼 전투 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반에 결국 안 들어오기를 바라게 되는 건데, 가능하면 내 핸드에 안 들어오길 바라는 카드가 내 덱에 있다는 건 조금 문제가 돼요. 물론 고코스트 카드들은 초반에 안 들어왔으면 하긴 하는데 그건 약간 예외인 거고, 얘는 저코스트 카드인데도 두 장을 넣었을 때 혜택이 거의 없어. 얘가 2턴에 꼭 잡혀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쵸? 2턴에 뭐 약탈자라든지 한포라든지 다 나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공채는 얘가 제일 안 좋고, 얘가 2턴에 항상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두 장이 돼버리면 오히려 내 덱에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그 덱에 한 장을 넣어야 되는지 두 장을 넣어야 되는지 애매한 카드들은 보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이 좀 나올 거예요. 정답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은 실전에서 이제 또 돌려봐야 됩니다. 두 장 넣고 돌리고 한 장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이발계의 경우에는 제가 한 장만 쓰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카드는 처음 핸드에 들어오면 보통 들고 가요. 투기장에선 무조건 들고 가고 컨스에서는 보통 들고 갑니다. 그 주문도적 유형에서 요즘 포칼 같은 거랑 연계가 좋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주문도적 유형의 경우에도 거의 들고 갈걸요? 그거는 내가 안 써봐서 모르겠네. 그걸 내가 써보면은 더 명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주문도적에서 최근에 이발기를 한 장 정도 쓰는 덱들이 조금 유행하고 있죠. 근데 일단 하수인 도적 기준은 거의 무조건 들고 가요. 초반 필드 싸움을 유용하게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선턴의 경우는 사실 타이밍이 좀 꼬여버립니다. 투기장만 해도 꼬이는데 랭크 게임은 투기장보다 어마어마한 타이밍 싸움이죠. 그러니까 가령 드루이드가 정신자극 하나 잡혔냐 안 잡혔냐로 그냥 승패가 갈려버리고, 위니덱 상대로 위니가 하나 낸 거를 드루이드가 정신자극과 동정과 그 동전에 내서 수패수호자로 그 1턴에 낸 걸 바로 끊어버리면은 그 드루이드의 승률이 엄청나게 높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짜 1턴이 초반 턴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이 투기장은 2턴에서 4턴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가령 도일량과 대부분의 컨트롤 덱이 싸울 때도 2턴에서 4턴 사이에 승패가 갈릴걸요. 미치광이 과학자 낸 거를 막 침묵을 먹여버린다든지 그거를 잡고 캐잔으로 뺏어버린다든지, 그런 거 한 번만 터지면 그냥 승패 갈리죠. 그 반면에 한 5턴 됐는데 내 체력이 이미 2분의 1이 넘게 깎여 있어. 그러면은 그 판은 이제 거의 죽은 거죠. 그 2분의 1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내 체력이 3분의 2가 깎여 있으면은 5턴쯤에 그 판은 거의 무조건 지죠. 덱을 진짜 막 치유로버 두 장 들어가는 덱이 아닌 이상 뭐 그런 덱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발기 역시 아까 외눈박이랑 비슷한 이유 때문에 한 장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두 장이나 처음에 한 장을 들고 갔다가 한 장이 더 들어와 버리면은 약간 수습이 안 됩니다. 얘는 한 포랑 궁합도 안 좋고 거기에 또 한 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2코가 너무 많아 버리면은 다 핸드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러니까 2코는 초반에 쓸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돌진도 없고 약탈자 같은 것도 보통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투기장에서 제가 2코스트 하수 적당선을 보통 4, 5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많아봐야 걔네들끼리 다 망해.
그러니까 서로한테 좋을 게 없어요. 코스트가 겹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을 너무 유발하면 안 돼. 우리가 축구로 치면은 한 팀의 공격수를 한 8명을 영입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코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래서 실제 컨스 덱을 봐도 어 이코가 엄청 많은 덱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위니 덱의 경우에도 이코랑 1코랑 비슷하게 있지, 이코만 막 엄청 많은 덱은 거의 없어요. 그게 요 마나 커브 상으로 못생겨서, 그래프 상으로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효율성 면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장 쓰는 거고, 그러니까 초반에 잡히면 초반 필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미고, 후반에 들어와 될 경우에는 폭풍 카이날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너지는 있고, 하다못해 영혼 공격력 하나 올리는 걸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구성을 해놓고, 이제 어떤 카드가 필요한가를 찾아봐야겠죠.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생각이 나는 거는 이거. 얘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해적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올리신 분은 아마 얘가 없어가지고 뱃사람으로 커버를 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뱃사람은 전투 함성이 없기 때문에 그린 스킨을 커버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뱃사람을 쓰더라도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거는 일단 시급한 게 3코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3코가 비어있잖아. 3코에 결국 영능 맹독 말고는 지금 되게 할 게 없거든요. 도적의 파괴 공작. 그러니까 이게 랭크 게임 기준이죠. 내가 헷갈리는데. 랭크 게임 기준으로 상당히 애매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안 쓰시는 이유가, 상대 무기를 저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해도 해리슨 존스를 넣는 게 더 좋고, 진짜 손놈이 엄청 짜증나가지고 죽발을 보는 대로 손놈 덱 상대하기 짜증나서 다 잡아버리겠다 해서 막 이런 거 넣어봤자, 이것도 연계로 써야지 무기 파괴되는 거라서. 그리고 다 핸드에 잡혀야죠. 상대가 죽발 2장 잡혔을 때 나는 파괴 공작이랑 존스 잡혀야 돼서. 그래서 그런 게 문제여서 보통 사람들이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근데 파괴 공작이 들어갈 만한 덱 유형을 제가 추천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뒤까지 생각하는 도적, 그러니까 막 실바나스를 쓴다든지 이런 거 쓴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7코스트 이후부터 전력 질주가 아닌 박사붐이라든지 막 이런 카드들 내는 도적. 그건 도적이 랭크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걸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얼마든지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설 등급이니까 전설 등급에서 2번 이기고 1번 지게끔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도적? 템포 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빅도적인가요? 빅도적 같은데? 그런 식으로 좀 고코스트 하수를 많이 쓰는 도적의 경우는 이 카드를 쓰는 게 조금 가능하다고 봐요, 나는. 네, 요즘 도적 메타랑은 안 맞는 카드죠. 그 다음에 이제 3코를 보강해야 되는데, 일단 이 카드를 반드시 2장을 넣어주세요. 반드시 2장을 넣어주시고, 얘는 해적이고 판포랑 시너지가 되게 좋아요. 들어올 때 2점을 랜덤으로 쏘는 거는 요거랑 요원이랑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원은 연계를 써야 되는데 후턴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 기습 없으면 그냥 3-3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포랑 궁합이 좋고, 한포만이 아니라 내가 약탈자로 시작했어도 상대가 묻잖아. 랭크 게임인데 약탈자를 내면은 무슨 2-3이 하고, 그냥 하수 웬만한 거 냈다가 3-4가 돼버리는 순간 좀 게임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거 1000벌 맞으면 죽지 않냐. 3턴에 1000벌 맞고 죽는 게 랭크는 조금 타이밍이 꼬인다? 2턴에 1000벌 맞고 죽으면 서로 쌤쌤인데, 3턴에 바다 선장을 1000벌로 잡아주면 드루이드가 또 영능을 쓰거나 그냥 종료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드루이드만 1000벌이고 뭐 마우스만 얼음화살이고, 그러니까 전사가 이미 이글 도끼 찾았으면은 그때는 도적이 오는데, 이게 은근히 타이밍을 꼬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뜨자마자 죽어도 상대가 그만큼의 마나 코스트를 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잘 죽긴 하는데 죽어도 내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 싸움이죠.
저걸 반드시 2장은 넣어주시고, 그래도 상코가 적기 때문에 저는 요원도 2장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상코를 이 정도 확률로 만들어 놓으면은 2턴에 약탈자나 한포로 시작한 내 도적의 필드를 상대가 따라갔을 때 3턴에 내가 더 확고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습 요원으로 상대가 따라온 거 그냥 막 다 잡아버린다든지 거기서부터 꼬이거든. 그러면은 이제 상대가 빈필드에 요원이랑 막 한포 있는 거를 다 잡아낼 때쯤에는 내가 암검으로 이제 명치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음, 그 위니 덱은 그 비트다운과 어그로를 조금 구분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용어상으로 나는 쓰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편의상으로 설명을 아무튼 해야 되니까. 어그로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정의하신 분이 뭐 어떤 기준을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어그로는 돌진양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어 약간 1인용 하는 느낌이지 2인용 하는 느낌이 아니라 상대가 뭐 있느냐와 관계없이 그게 도발이 아닌 이상 그게 그냥 눈에 안 보여. 필드가 그냥 눈에 안 보이고 필드의 하수를 그냥 계속 충원을 하고 정리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어그로 끈다고 하죠. 내가 낸 하수도 어그로가 되는 거고 오염된 놈은 코스트빌 교환 효율이 안 좋지만은 어그로가 강합니다. 그래서 네가 정리하려면 정리해 해서 코스트를 막 써서 정리를 했더니만 또 미치광이 각자 내고 또 정리하면은 또 늑대 기수 나가고 그런 식이고 상대가 정리를 안 하고 하수를 낸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하수는 도발이 없거든. 그럼 그냥 직공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또 네가 정리해라 이거지. 그런 식의 특징이 어그로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돌냥이지 다른 유형의 덱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비트다운은 이제 돌냥을 제외한 위니 덱들이 거의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때려서 비트타운? 비트다운? 때려서 잡는다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필드에 서로 하수를 낼 때 내 걸로 약간 더 유리한 교환.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령 위니 흑마법사가 레이나드 흑마라든지 막 유행하던 위니 흑마법사가 지금은 안 쓰는 카드인데 무너진 태양 성직자를 많이 썼어요. 무너진 태양 성직자를 쓰는 이유가 내가 저 콜을 일단 흑마니까 먼저 선점하기가 좋고 상대가 하나 낼 때 막 2개 낼 수가 있죠. 먼저 선점하기가 좋고 상대가 저 콜로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상대가 얼음화살 같은 걸로 하나를 끊으면은 그거는 어그로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위니 흑마법사의 특징은 지금도 어그로와 비트다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위니 흑마법사의 이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수를 냈을 때 상대가 얼음화살 같은 걸로 잡자니 나는 또 충분한 하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상대가 타이밍을 뺏겨요. 그러면 결국 이제 위능막한테 뭐 몇 턴만 그냥 그렇게 끌려다녀도 결국 그냥 명치가 막 터져버리잖아. 그게 특징인데 다른 위니 유형 덱들이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초반에 하수를 낼 수 있는 약간 뭐 운영기사가 막 복고마를 낸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태세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흑마법사 그러니까 위니 흑마법사 중에서 제일 쉬운 상대는 내가 저코스트 하수 내는데 정리 안 하고 명치 치는 애들. 걔네들은 상대하기 제일 쉬워. 내가 그 후에 이제 if를 작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 그러니까 내가 저코스트 하수로 필드를 따라가면은 그때 비트다운으로 태세가 변한대요. 네, 플레이도 보여드릴게요. 덱 다 짜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유리하게끔 교환을 하는 거지. 나도 카드 한 장 내고 상대도 네루비아나를 한 장 냈는데 네루비아나리 압도를 걸고 누굴 잡는다든지 늑대나 하사관을 걸고 누구를 잡으면은 그건 또 사사 하수가 그냥 페이드에 충원돼 보이죠. 내 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페이드도 이상해지고 핸드도 교환 효율상으로도 투기장 공식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환 효율상으로도 흑마가 더 이득을 보는 게 결국 레이나드 흑마라고 초기 버전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위니 흑마의 역사는 어그로와 비트다운을 다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 보통은 어그로 혹은 비트다운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위니 성기사의 경우도 비트다운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거 다 빠르게 잡아내고 병력 소집이라든지 막 첨보라든지 빠르게 잡아내서 계속 빈필드에서 영웅 치는 거지. 그러니까 투기장의 기본적으로 정석적인 덱들은 비트다운 덱들이에요. 정리를 먼저 하고 남는 걸로 직공하죠. 근데 정리를 먼저 안 하고 바로 직공을 하는 걸 어그로로 간주하시면은 그렇게 분류를 하면 편하다는 거지. 초보분들은 그 용어가 헷갈리잖아. 이거 왜 이렇게 지직거리지? 그래서 어그로 덱이냐 비트다운 덱이냐 이렇게 덱을 위니형 덱을 만들 때마다 그거를 생각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만든 방향성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덱이 상대가 뭘 하든 그러니까 무시하고 상대의 영웅을 직딜을 빠르게 노리는 덱인가 아니면은 일단 필드를 안정화하고 그러면서 남는 걸로 상대한테 직딜을 넣고 상대가 광역기라든지 고코스트 하수로 필드를 따라올 때쯤이면은 영웅 킬각을 노린다. 그런 유형의 덱인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어그로고 후자가 비트다운이란 거죠. 도적은 사실 투기장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투기장에서 도적은 비트다운의 대명사죠. 영능으로 그냥 막 카드를 안 쓰고 막 다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도적은 다 때려서 잡고 더 이상 칠 거 없으면 영웅 치는 정형적인 비트다운 유형의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인 위주의 도적을 만들면 항상 비트다운으로 보통 분류가 돼요. 거의 항상. 그래, 내가 어그로 유형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줄게. 일단은 지금 유형은 비트다운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약탈자나 함포 같은 게 영웅한테 큰 직딜을 주기 위한 카드가 아닙니다. 그럴 거면 오염된 놈을 넣어야지. 제일 쉬운 구분법이 위니 덱에서 1코스트를 뭐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간종은 보통 위니 덱 안 쓰죠. 하시는 분들 중에 노움이 들어가면은 어그로고 종자가 들어가면 비트다운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자는 필드 지속력이 강하고 얘한테 버프를 준다든지 혹은 버프를 안 줘도 상대 짜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거는 또 충원하면 되겠지. 그게 비트다운이고 어그로는 네가 정리를 하던 말던 아무런 관계가 없어. 네가 복고말을 내면 오염된 놈이 그냥 죽지만은 나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써. 너를 빨리 죽일 거야, 영웅을. 그게 그거여서 오염된 놈이랑 종자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위니 기사들은 종자를 선호하죠. 노음보다는. 뭐 노음 종자 다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노음 종자 다 넣는 경우가 어그로랑 비트다운이 다 있기 때문이야.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레이나드 흑마부사 이후에 어그로 비트다운은 그 대부분의 위니 흑마부사의 어그로랑 비트다운 성향이 다 있다고 그랬죠. 상대가 대처가 애매하면 그냥 도인양식으로 명치를 패고 상대가 하수를 충원을 하면은 비트다운을 하고 두 가지 습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카드들이 많이 추가돼서 종자를 쓰는 위능 마우스가 거의 없는데 가끔 만나죠. 거의 없는데 과거에는 노음이랑 그냥 종자랑 갖다가 다 쓰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야. 어 근데 지금 이 유형에서는 물론 가파논이 노음과 비슷한 카드긴 하지만은 돌진이 있는 하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1턴부터 빠르게 필드를 도적이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라도 더 내겠다 그러기엔 조금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2턴부터 이제 강한 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덱들보다 이 덱은 2턴에 셀 겁니다. 웬만한 다른 덱들보다 컨스에서 사용되는 웬만한 다른 덱들보다 2턴에 한 포를 선점하고 이게 안 잡혔을 경우에 막 3턴에 또 해적을 충원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국 2턴이 굉장히 강한 덱이에요. 그러면은 이코스트 하수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돌진이라든지 후반 드로시에 그렇게 강한 카드가 아니야. 한포라든지 약탈자라든지 결국 2턴에 먼저 선점하는 용도인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거는 비트다운이라는 거죠. 고블린 자동 일발기도 요걸로 영능에 더해서 영웅을 친다고 상대 영웅이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필드를 정리하기 위한 카드예요.
그렇다면 필드를 정리하는 유형의 덱이라면은 어떤 카드가 필요한가? 어, 여기서 이제 땜장의 뾰족할 기능을 빼주셔야 돼. 얘는 사턴에 쓰는 카드가 아니고, 사턴에 쓰는 카드가 아니에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막 5턴 이후, 적어도 안검 이후에 쓰는 카드인데, 정작 필드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덱은, 물론 5턴 이후는 어그로로 태세 변환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태세 변환 타이밍이 좀 중요하죠. 상대 거 언제까지나 잡고 있으면 내 핸드 다 떨어지죠. 내 하수 다 죽고. 그러니까, 5턴 이후는 아마 어그로 유형의 덱으로 되긴 할 건데, 문제는 너무 늦어버리고, 이런 게 초반 핸드에 잡혀버리면은, 그 결과 빠르게 핸드가 마릅니다. 내 핸드가 빠르게 마르고, 지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K각이 잘 안 나오고 패가 빨리 말린다는 문제가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늑대 기술을 빼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약간 이도저도 못한, 아닌, 그런 유형의 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땜장이를 빼야 돼요. 땜장이가 주문 도적에서 막 2장 쓰고 이게 순식간에 킬각을 볼 수 있다고 해도 기복이 좀 강해집니다. 되게 기복을 많이 늘리는 카드고, 주문 도적으로 생각해도 마음가짐 2장씩 들어가는 덱이라서 그런 거고, 어 주문 도적은 저거 땜장이로 막 압박을 하면서 또 포카를 한번 터트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드로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결국에 하수를 막 내야 되는데 포칼에 다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수 안 낼 수도 없고, 되게 압박이 많은데, 지금 이 덱은 너무 따로 놓을 거예요. 2턴에 막 약타짜 내고 3턴에 막 해적 내고 하면은, 기습 한번 쓰고 하면 핸드 순식간에 마르는데, 그때 기름 하나가 내 핸드에 있으면은 연계로 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 장씩 들어오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 카드가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드로우 카드가 없는 것도 뾰족할 기름이,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노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한 장씩 항상 뽑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 카드의 코스트라든지 연계라든지, 그리고 저 카드가 이제 필드에 영향력이 없는 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커브상으로도 공포의 적을 4턴에 그냥 생으로 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능력이고, 결국 4코스트 한수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아이, 얘는 안 돼. 여기서 이제 앵무새요? 앵무새는 또 비추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오셨나요, 고양이님? 앵무새는 2턴에 너무 겹쳐요. 그거를 들고 가도 문제고 안 들고 가도 문제야. 처음 말리관에서 그걸로 그냥 해적 하나 돌려받는 건데, 그것보다 그냥 해적 하나 들고 가겠어. 그래서 이 유형에서 앵무새는 비춥니다. 2코가 너무 많아요. 지부스는 이런 유형에서는 저는 필수라고 봐요. 지부스는 필수라고 봐서 이렇게 2장을 넣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로가 아닌 상황에서 1코가 너무 적습니다. 갑판원이 안 잡혀주면 1턴 그냥 넘기겠죠. 근데 이 덱은 비트다운 유형의 덱이기 때문에 종자를 한 장은 넣어주셔야 돼. 2장까지는 굳이 필요는 사실 없는 게, 약간 투기장 간식용 좀비 같은 이론이에요. 하나가 첫 턴에 잡혀도 나머지 하나가 후반에 잡히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성공한 유형의 덱을 보여드릴게. 내가 여기다가 준비를 한 이유가,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 시소라는 사람을 PC방에서 실제로 봤어요. 어제 제가 대회 예선을 탈락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올라가셨죠. 키가 되게 크더라고.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던, 꽤 됐죠? 이게 몇 달 전이야? 이거 글이 언제 써진 거야? 1월 8일이야? 엄청 됐네. 6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많이 다른 메타예요. 지금이랑 많이 다른 메타인데, 아무튼 해적을 사용하는 덱으로 전설 굉장히 상위권까지 나왔고, 그 말은 이제